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반도체에는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과 목재에는 최애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함께 조선을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SBS 뉴스 정치면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핵 발전 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 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며 굉장한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차세대 핵무기 실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6일 신형 순항미사일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수를 제한하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조약을 자체 연장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드미트리 대변인은 포세이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자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사회면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에서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엔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지침에는 업무량 폭증이 일시적이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신규 채용 대신 특별 연장근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 신규 인력 추가 투입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업무량 증가가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특별 연장근로가 고용 창출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전지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출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16도, 최저 기온이 9도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지므로 야외 활동 시 옷차림을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비교적 쾌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꽁꽁 숨겨진 진실을 과학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탐정.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건 현장으로 떠나 진실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단서는 사건 현장의 근처에서 서식하며 다양한 단서가 되어주는 곤충입니다. 곤충을 통해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학문을 법곤충학이라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이나 시신에 있는 곤충을 관찰해서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나 장소, 원인 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법곤충학을 이용할 수사는 무려 700년에서 8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곤충을 이용한 최초의 수사는 13세기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송나라 시대의 한 농촌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범인을 찾던 도중 유독 한 사람의 낫에만 파리가 많이 꼬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혈흔은 닦아냈지만 피냄새가 남아있어 파리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곤충의 행동을 관찰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곤충을 이용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단서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입니다. 시신에 모여드는 생물 중에 85%는 곤충인데요. 곤충은 부패하는 냄새를 맡고 찾아와 시신에 서식하게 됩니다. 부패 단계에 따라 시신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곤충이 바뀌는 천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천이 현상을 관찰하면 대략적인 사망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가 발생한 후 가장 먼저 파리류가 찾아오고 이후 딱정벌레와 송장벌레가 차례대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되고 나면 진드기, 개미, 심지어 말벌까지 찾아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해요. 따라서 시신에서 서식하는 곤충의 종류를 보았을 때 사망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천이현상 말고도 곤충을 통해 시신의 사망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파리의 성장 단계를 조사하는 건데요. 가장 처음으로 시체를 찾아오는 곤충은 검정파리라는 파리입니다. 보통 시체가 생기자마자 몇 분 안에 찾아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알을 낳죠. 알이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가 번데기를 거쳐서 다시 파리 성충이 되는데 이 사이클을 조사해 사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웜홀입니다. 곤충을 이용한 또 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우리를 여름 내내 괴롭혔던 모기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던 모기에 남아있는 피를 이용해서 DNA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모기는 피를 빨아들이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져 현장에서 약 100m 내외로 존재합니다. 그보다 더 이동하더라도 170m 이상으로 날아가지 못하죠. 따라서 폐쇄된 곳의 모기는 용의자 추적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곤충을 이용하여 과학 수사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현장의 곤충들을 전부 조사해 증거를 찾아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과학수사 증거, 곤충을 이용한 조사를 전부 끝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으니 얼른 사무소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미스 A의 굿바이 베이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아침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병학,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